자, 관료로서 이제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났고요. 관료로서 그리고 자연 연구가로서 다양한 삶을 살면서 괴테의 문학 세계도 점점 더 총체적으로 세계를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정점에 있는 작품이 파우스트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는 요 파우스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볼게요. 청년기, 작품이 워낙 많아서요. 워낙 많아서, 청년기에는 젊은 베르터의 슬픔, 이것이 대표작이고, 장년기에 가면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소설이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노년기 및 생애 전반을 통틀어서 보자면, 뭐니 해도 파우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우스트가 사실 굉장히 포괄적이고,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작품이어서, 대학생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겠죠. 너의 본질은 네가 생각하는 너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겁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거.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세계와 괴테와의 관계의 변화도 보여지고 사실 이렇게 가면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점점 살아가면서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포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자 그래서 만약에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청년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으세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하자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딱 이런 거예요. 이 주인공이 독자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던질 겁니다. 이 세계가 당신이 원하는 바의 삶을 허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어릴 때 같으면 세계를 버려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변해오는 저 자신을 느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살아오면서 이제 세계와 타협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텐데요. 우리의 베르테르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세계와 타협하지 않는 거죠. 차라리 세계를 버리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작품을 보면 이제 빌헬름 마이스터예요. 빌헬름 마이스터도 베르터처럼 아주 순수한 청년이에요. 사랑 때문에 죽는 사례 많이 했고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베르터는 죽었지만 빌헬름 마이스터는 울며 불며 하면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베르터는 직장 나 안 해 뭐 거의 이런 식인데 싫어도 뭐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하고 여러 고생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시민적 가장으로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죠. 너의 본질은 네가 생각하는 너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너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로 살 것인가 이게 핵심이야. 이렇게 아마 답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거는 아마 여기 계신 중년 이상의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그 주제인 거죠. 사회의 관계 속에서 너를 이야기해야지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서는 완전하지 않아. 이것이 빌헬름 마이스터가 할 것 같은 대답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우스트라면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나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내 삶의 의미를 추구했어. 의미가 없다고? 그건 네 잘못이지. 나처럼 살아봐라. 이런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살면 도대체 살아보지도 않고 뭐 이런 거죠. 부지런한 자에게 세상은 침묵하지 않는 법.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세계와 괴테와의 관계의 변화도 보여지고 사실 이렇게 가면 저는 참 행복한 인생일 것 같아요. 점점 살아가면서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좀 더 포괄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어렸을 때는 나의 순수한 마음을 추구하고 이렇게 변해간다면 사실 인간의 삶으로서는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회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청년의 외로움에 귀를 기울이고 싶다면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으세요. 여기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통 이게 편지소설인데 편지소설은 원래
본인이 괴롭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 상대방이 아니야 그래도 참아야 돼 너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독자가 그 가운데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괴테의 베르터는 처음부터 끝까지 베르터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베르터의 삶에 동조하지 않아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베르터는 외로워서 죽은 거거든요. 듣는 거 어렵습니다. 남의 말 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베르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읽어보시고 베르터 비스무리한 녀석이 있다고 생각이 되셔도 읽어보시고 이렇고요. 그다음에 힘이 들어도 어떤 사회인으로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삶을 한번 문학으로 보고 싶다고 하시면 빌레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읽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빌레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읽혀보고 파우스트 읽혀보고 베르터 읽혀보고 밖에 나가서 뭐 교양 강좌 같은 데서도 읽혀보면 정말 이 연배에 따라서 이 공감하는 폭이 달라진다는 걸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않게 저는 거기는 이제 한 중년 이상의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셨는데 굉장히 빌레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를 잘 이해를 하셨고요. 우리 학생들은 지루해서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고 뭐 이래요. 이 학생들도 언젠가는 또 이해되네 이러겠죠. 예. 그 관계를 그 이해의 폭을 그 이해의 시간을 좀 더 줄여주는 것이 문학 수업이고요. 제가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50이 되어서 이해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 수업을 듣고 빨리 이해를 해라 뭐 이런 거고요. 세계인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내달리고 싶다 하면 파우스트를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야심이 많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작품이 괴테의 파우스트이기도 합니다. 자, 괴테 문학이 주는 의미를 보면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죠. 인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느꼈던 문제를 굉장히 솔직하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은 그렇거든요. 젊었을 때 나는 인간의 순수를 노래했다. 중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나의 태도는 변치 않아야 된다. 이러면서 무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괴테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무리가 사라지고 나이가 들어서는 젊었을 땐 그러지 않았던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 열심히 몰두를 하고 더 나이가 들어서 마찬가지로.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삶으로 피드백해서 생각해보는 이 태도는 변치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괴테라는 작가를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다음번에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공부했으나 내가 세상의 본질은 모르더라. 파우스트의 어떤 지식에 대한 좌절로 인해서 그가 죽음을 생각할 때 다가드는 존재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입니다. 파우스트는 전체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근데 바그너는 전공이 딱 하나입니다. 과학.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본들 인간을 닮은 꼴로 빚어놓은 신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 그죠? 왜냐면 신학인가 결국 파우스트는 신을 알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나와의 관계는 무엇일까? 내가 신을 닮은 꼴이라면 그냥 평범하진 않아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파우스트적인 것은 이제 자주 인용되는 파우스트의 표현 나는 온 세상을 질주하며 살아왔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사실은 파우스트처럼 사는 거예요.